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제가 지금 잿빛 자켓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얼굴색, 제 얼굴색처럼 보일 것 같고요. 이 타이 색깔이 지금 파랗다 못해 시리도록 푸른 색깔로 제 계좌가 지금 파란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네. 각도기 있는 계좌는 괜찮으십니까? 더 나쁘죠? 네. 더 나쁜가요? 네, 상황이 더 나쁩니다. 네. 예. 왜 이렇게 지금 시장이 떨고 있는 건가요? 지금 모르는 세상이 열려서 그렇죠. 핵심은 모르겠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연준도 모르고. 네, 연준도 모르고. 연준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럼 우리 도기님은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죠. 아니, 왜냐면은 지금 H집에 가야 되겠다. 아니, 왜냐면은 그 반도체 칩 업체들도 모르겠다는데 아니, 자기는 좋다고 하는데 남들은 안 좋다고 그러고 막 섞여 있잖아요. 네네. 도대체 공급 부족이 어디서 얼만큼 났으면 이 글로벌 물류 체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미중 간에 싸워서 그러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 정말 서부 항해에 있는 그 코로나로 인한 노동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 같이 섞여갖고 일어나는 문제인지. 네, 아마 섞여 있는 것 같죠? 섞여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이 될지를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별 문제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뭐지한 상태입니다, 지금이. 이게 이제 경기 하강을 얘기하거나 이러는 거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시장은 근데 금리 인상한대? 그런 거야? 야, 씨, 망했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지. 생각 안 했는데 그거 설마 그거였었겠어 했는데 그거라고? 연준정 이거 아닌데 막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참 모르겠는, 우리 파월 형께서 잘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이 그 인플레이션, 내가 생각했던 그 인플레이션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한데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가네. 근데 내년까지 오래 가면 우리도 잘 모르겠어. 그럼 금리도 올려야 돼. 그 대응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고용이 안 풀리면 금리 어떻게 하지? 이래 버리니까 이제 진짜 이래 버리니까 네. 주식을 안 하고 있어야 됐는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이거 캠페인처럼 하고 싶은, 주식으로 하지 말고 기업으로 하자. 그리고 기업이라는 건 도전과 응전의 집합체이다. 그러니까 도전이 왔는데 그 응전을 잘하는 회사들은 결국 파트너들을 좋은 자리로 안내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시장 자체가 흔들리니 내가 아무리 믿었던 기업도 예를 들면 이제 한 달 빠지고 한 달이 시장이 흔들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 괜찮은데 네. 걱정하는 건 이제 시작이다. 지금부터 대세 하락기에 들어가는 시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을 고르더라도 우리가 한 기업에 몰빵을 한 건 아니고 또 분산한다고 이것도 사놓고 저것도 사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티거나 손해가 나지 않더라도 내가 산 다른 종목에서 깨지면 네. 이게 언제 회복이 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지 않나? 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하나는, 근본적 고민 하나 하고 넘어가죠. 어려운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느냐, 광빨나는 친구, 광 좀 얻고 싶어서 붙었느냐, 이건 고민 한번 하자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의 광을 하나 얻고 싶었어. 광빨나네. 그래서 붙었으면 그 친구가 광이 안 나오면 나한테도 광이 없는 거죠. 지금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광빨나는 친구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봤더니 그 광빨이 최고 광빨이었네. 아이고 씨, 똥피밖에 안 남았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가 다시 광이 날 때까지 기다리든가, 광이 나는지 확인해 보셔서 광이 날 수 있는 회사면 참는 거죠. 참는 거 몸빵 하는 거고, 너무 광 날 때 들어가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광이 안 나. 그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지금 좀 해석이 안 되는 게 달러 강세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라는 건 정책적인 거냐. 제가 1180 8원 좀 있으면 1190원도 네. 될 판이더라고요. 1200원 이상은 보통은 위기 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위기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비싸다고 달러 강세다고. 그러니까 붙일 게 없으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기재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냐, 의도된 거냐. 기재부에서 이 정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저 능력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상이 안 좋다던가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건 약간 있을 수 있죠. 한국의 금리가 조금 미국보다 낮아. 그 국가의 어떤 그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이 금리는 너무 낮은 거야. 미국에 비해서. 그래서 너 돈같이 인정해 줄 수 없어 라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번에 금리도 한번 올렸고 분위기 보니까 한 번 더 올릴 것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 한 번만 더 올리면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달러가 강할 때는 대체적으로 한국 시장이 별로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달러가 조금 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정황적으로는 왜 안 죽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그 누구지? 이 환분의 애널리스트들도 대부분 지금 1,150원 내년에 1,150원 밑으로 떨어진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고공을 행진하니까 65, 원래 내내 다 틀렸던 것 같아요. 65년 만에 뭐 지금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모르겠는 거죠.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고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보통 그 각도기님은 모르는 데는 투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도 잘 모르고 환율도 잘 모르니까 이제 좀 빠져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네. 기업 실적은 알잖아요. 기업 실적은 보이니까. 근데 기업 실적이 최근에 이제 연말 데이터로 보면 실적이 네. 계속 우상향하다가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죠. 요즘 조금 이렇게 다운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190조 향해 가다 180조 떨어졌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 실적도 조금 떨어지고 시장도 모르겠고 환율은 더 모르겠고 아유, 내 계좌는 높고 아니 그러니까 기업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게 진짜 그 유령 잡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그런 거를 하지 말자라고. 아니 하면 할수록 느껴요. 하면 할수록.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근본 배경은 저 어렸을 때 시장을 맞추려고 무지하게 너는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시장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네가 어떻게 알고. 진짜 헛웃음이 나와요. 왜냐면 제가 다 해봤던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깨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깨져 보니까 에이 아니네. 이건 아니니까 지우고 제일 확실한 것에 거해. 확실한 거에 거해야 되는데 그 확실한 건 뭐하냐면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회사는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 진짜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데도 시장에서 평가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1년이 됐는데도 안 해주고 있으면 그래도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해서 떨어질 일이 없고 조금씩이라도 오른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영을 해줄 거라고 믿고 그 회사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작년도 제 주변에 최고의 수익을 낸 진만이가 올해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네, 올해 아주 미치려고 하더군요. 네, 거의 전화할 때마다 왜 전화했어 하면서 화를 내면서 울고 있습니다. 말투가 처음에 전화했을 때 네. 너 어떡하냐 약간 이런 말투로 전화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전화 받자 말자 왜 전화했니 이렇게 또 놀리려고 그런 식으로 전화할 거면 전화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매일 같이 통화를 하는데 어쨌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 회사가 정말 좋은 기업이고 이 정도의 가치는 결국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뚝심 있게 기다려보는 거 좋죠.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적도 좋고 이런데 뭐 레포트나 이렇게 뭐 산업 그래 이 회사는 좋은데 산업이 구조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조금 할인 받죠. 그거는 할인 받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산업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화학이었어요. 최근 하반기 들어와서 화학이 그랬는데 실적이 좋아도 인정 못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또 실력이자 촉이죠. 그럴 때 그거를 잘 안 걸리고 좋은 산업에 있으면 기간이 짧아지죠. 그러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돼. 10월 달은 이제 지나갔고 11월 달은 이제 열심히 시작을 해야 되는데 9월 달은 지나갔고. 참 9월 달은 네. 빨리 갔으면 좋겠어. 무서워서
빨리 갔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말 실수를 했는데 각도기님은 10월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월달에 저점 볼 것 같은데요? 10월달에 시장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저점이라 하면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죠. 3천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이거 방송 나가자마자 3천 깨질 수도 있고 방송 나오기 전에 깨질 수도 있고. 제가 열심히 막 유튜브 이런 거 다른 채널도 보고 그러면 3050이 지지선이어서 이 지지선은 지켜줘야 할 것이고 이 지지선이 끄면 뭐 1차는 또 어디고 2차는 어디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모른다니요. 아니 뭐. 그러네. 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는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거 맞춰서 뭐 할 건데요. 차라리 저점 신호 같은 건 있어요. 저점 신호는 분명히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토해내는 장, 즉 신용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저점 신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모두가 비관론으로 최대치가 비관론으로 빠지는 게 보통 바닥이죠. 팔 사람 다 팔았다는 얘기니까 비관론이 극단적일 때 더 이상 팔 사람 없어. 이제 다 파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8일 날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미국의 그 부채한도 협상 이런 것들이 악재가 몇 개 남아 있긴 한데 그리고 중국 것도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근데 중국이 조금 잠깐 얘기하면 부동산이 정말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나고 있어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뭐 그런 악재도 있고 근데 이미 어느 정도는 또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월 달에 저점 나올 확률이 높은데 만에 하나 그거까지 엮여주면 조금 안 좋겠죠. 뭐냐면 예를 들자면 고용이 나왔는데 고용이 되게 증가하면서 나왔어. 고용은 좋다. 고용이 좋았고 임금 인상률도 꽤 높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빼박으로 인플레이션이야. 그렇게 느껴져. 네.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막 처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근데 아마 연준은 인내해야 할 겁니다. 이번에. 근데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시장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빼박이야. 끝났어. 이제 이러면 이제 시장이 한 번 더 떨어지겠죠. 그렇게는 되긴 하겠는데 저는 우리 각도기 TV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이제 계속 성장하거든요. 저희는 채널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투자 실력이 계속 성장하는 채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진보 속도가 월등히 빠른 곳이니까 저희들하고 계속 같이 붙어 있으면서 학습해 가시면서 가시면 되는데요. 괜찮아요. 투자하는 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평생 하는 작업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여러분의 여생을 금융자산이 쭉 키워가지고 여생의 경제적 자유를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게 이제 목표니까 뭐 중간에 좋고 나쁘고는 계속 끊임없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건데 편안한 쪽에 있으면 좋아요. 저도 오히려 지금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안전한 투자 쪽의 방향을 잡았으면 지금 10월 달은 되게 편했을 거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 게 은행, 보험 이쪽 은행, 보험, 건설까지 최근에 얘기했죠. 건설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별로 안 빠졌어요. 그리고 보험은 오히려 보험이야. 올라 주가가. 은행도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증권도 조금밖에 안. 요번에 이제 신용 떨어지면서 그거 떨어진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안 빠졌어요. 근데 뭐 저희 포트는 그렇게 운영 안 했거든요. 이 포트 일부 들어가 있죠. 말한 거랑 지금 포트랑 운영을 다르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얘들은 지난 9월 달에 수익을 많이 내주지는 않았어요. 수익을 많이 내준 포트에는 다른 쪽에 있었죠. 근데 걔들이 빠져서 오른 게 빠진 거예요. 8월, 9월 올려줬던 게 얘들이 빠지면서 쏙 빠진 거긴 한데 저는 이게 끝나고 나면 얘들이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그냥 편입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뭐 어떤 말씀 드리냐 제가 여러분한테 안전빵으로 하고 생각해서 얘기했던 것들은 하나도 손실이 없더라. 지금 오히려 그거는 요만큼 갖고 있고 다른 건 이만큼 갖고 그렇죠. 있는 거에서 이게 늘어났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안전한 거는 작게 갖고 있고 네. 안전한 거는 네. 작게 가지고 있고 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큰 거, 그러니까 좀 투자를 또 많이 하는 거죠. 네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보통 투자를 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 분들은 저희가 이제 가이드 해드리는 거를 좀 잘 따라서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동희님이 얘기하셨던 업종 쪽으로만 그냥 포트가 거의 대부분 가 있었으면 뭐 그러시. 되게 편하죠. 근데 대신에 이제 먹을 때 좀 둔하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방법이에요. 근데 연평균 수익률은 나쁘지 않아요. 그게 저희가 구사하고 있는 IRP
투자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실제적으로는 뭐 이거는 일부 있지만 더 많은 쪽으로 또 뭐 다른 포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배분을 잘하고 여기 또 현금을 또 배분을 잘하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걸 이제 교훈 삼아서 다음에 써먹으면 된다. 다음에 써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약간 반성했습니다. 아주 약간. 좀 많이 하시지 왜 또 약간밖에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은 수익이 안 났을 건데 그거였으면 수익이 안 났을 건데 하는 게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그 보시는 분들한테는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희는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잖아요. 현금이 한 10%밖에 없었고 나머지 다 주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조금 더 보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아마 저희가 얘기했던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를 잘 하셨으면 굉장히 지금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계속 주식을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불어서 우리도 같이 조금 더 이제 현금 보건 포트폴리오에 기울기를 조금 더 늦춰야 되겠다. 그렇게 공격적인 장이 아닐 때면 작년 같은 장이면은 보다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를 저도 또 얻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니죠. 장은 잘 모르지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보수적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9월달 저의 대응에서 제가 현금을 막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대담에서도 네. 아직도 현금 7%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안 돼. 현금이 너무 적습니다. 더 올려야 됩니다. 했을 때 현금을 올리긴 했는데 과거보다도 조금 많이 올린 건 아시잖아요. 조금 더 많이 올리긴 했는데 덜 올린 거죠. 더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장이 빠지는 중에 안 샀어요. 계속 팔 수 있는 거 팔면서 현금 보유를 했다가 이제 9월 말에 폭락 같은 느낌이 들자 이제 다시 현금을 쓰기 시작했고 10월 달에도 떨어지자 현금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기 시작했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현금 보유 비중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도달을 못했으므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캐니발리제이션이라고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데 이 기업 너무 안전하고 좋아. 안전한 주식들 근데 주가가 오를 때 안 오를 거야. 오히려 지금 얘들은 수익 구간에 있으니 얘네를 줄이고 많이 빠진 놈들로 이동. 다음 차기를 위한 이동.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혹시 근데 추천하신 것 중에 건설업이 괜찮다라고 했는데 근데 건설업은 금리가 오르면 네. 자금 조달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고 또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고 지금 많이 올랐죠. 인건비도 엄청나게 추세- 올랐다고 하죠. 예, 그런 추세인 것 같으면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얼핏 들거든요. 네. 어. 아니 사업을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장사가 잘 되면 비용 증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안 무섭죠. 예. 건설업체 장사 잘 되는 게 뭡니까? 호수예요. 건설 호수. 작년 올해 한 40만 원대 될 것 같고 내년도 40 몇만 원 될 것 같고 그 후년도까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선 주자 후보들이 모두 집 짓겠다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집이 계속 짓겠네. 근데 건설업체들 개별 기업들 들어가서 내용을 훑어보니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이게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아예 반영을 못 합니까? 이 시장이?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익이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아파트 짓는 효율성이 많이 올라와서 생각보다 이익률이 좀 됩니다. 좀 돼서 그렇게 분양만 늘어나서 계속 짓는다면 일단 첫 번째 그거는 이거잖아요. 물론 작년보다는 안전 마진이 좀 줄기는 했지만 낮은 수준의 안전 마진이 있어요. 지금 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익이 더 늘어나면 와 상당히 싼데 이렇게 돼. 완전 싸진 않아. 그렇지만 심지어 PER 배수가 3.5배에서 4배, 5배 이게 있어요. 이쪽은 제가 맨날 말해도 PER 5배 이하 이게 여기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익이 늘어나면 조금 더 낮아지니까 그만큼의 안전 마진이 있다는 거죠. 물론 뭐 PER 3배 되고 PBR 0.1배 되고 이러면 더 좋지. PBR 0.1배 되고 그러면 근데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진짜 별로 없어요. 이번에 오를 때 보니까 그 말씀 이제 덧붙여 보면 그 은행주들 중에 지방은행의 상승폭이 훨씬 더 싸죠. 많더라고요. 네, 더 엄청 싸서 싸죠. 그럼 더 싸서 그런 거였죠. 네, 싸죠. 지방은행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서름을 받으면서
제가 DGB 금융지주에 대한 네. 예, 굉장히 큰 서론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주가 못 갔습니다. 네. 평생 서름 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예전에 그거 자사주 받으신 분 알거든요. 네. 욕을 욕을 네네네. 비싸다. 근데 요즘 좀 좋아지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면서 또 뭐냐면은 그 신용권 때문에 더 떨어진 증권주도 상당히 좋은 기회예요.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렇게 네. 주식시장이 디커플링 될 일은 없겠죠.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지금은.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니까. 네. 그 중국 영향도 받습니다. 미국 영향만 받진 않고. 그럼 이렇게 되면 미국은 오르고 중국이 떨어지면 네. 떨어질 때는 중국 거 받고 지금 우리 하반기 내내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두 개 다 올라가면 거기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한쪽이 오르고 한쪽이 떨어지면 오른쪽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내린 쪽을 따라가는 경향이 큰 것 같아갖고 그러다 가끔씩 디커플링 합니다. 가끔씩 디커플링 합니다. 그 가끔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한국 기업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덜 쓰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한국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초유의 일이에요. 전 업종이 좋아져요. 전 업종이. 자동차까지 좋아지면 진짜 전 업종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놀랄 놀자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내 계좌 빼놓고 회사는 다 좋아지고 있다 맞죠? 기업들은 지금 다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희 사람들. 이제 물론 긴 시계로 봐야 되는데 네. 회사는 계속 좋아지는데 네. 주식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 하고 또 이제 두려움에 떨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또 자주 얘기하는 게 뭐 대주주 네. 뭐 이렇게 또 그 문제는 물량나고 10월 달에 분명히 좀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CFD인가 뭐 이렇게 네. 자기 돈의 한 10배 정도 전문 투자자들은 이제 또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한도도 네. 이제 뭐 줄어들고 네, 10월 달에 저점이 오겠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 부분도 있고요. 대주주 부분도 있고 CFD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신용이 줄어요. 한 20% 줄 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25조 원이니까 20% 줄면 20조까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건 타격이 상당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단박 자르는 건 아니고 시간을 두면서 줄이니까 그만큼 수요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줄고 나면 오히려 이제 깔끔해질 수도 있죠. 시장이. 팔 사람들이 다 이제 사라지니까. 예, 팔 사람들이 줄은 거니까. 예, 그만큼 좋아질 수 그런 부분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